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집값 예측 이슈. 집값이란 게 보통 우리 보면 이런 거죠. 지금이 아닌 미래가 중요한, 그죠? 오늘 살 거냐 말 거냐, 팔 거냐 말 거냐, 기다릴 것이냐. 사실 오늘 당장 사서 내일 아니죠. 당연히 최소한 보통 우리가 세금주도 2년 보유 뭐 이런 조건 봤을 때 텀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의 뜨거운 이슈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2년 뒤에 무엇가 불거져 나올 것이냐, 2년 뒤에는 과연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냐, 이걸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하다 봅니다. 자, 현재 주택계획의 원인과 2년 뒤 결과. 현재 우리가 많은 잡은 주택계획들 있죠. 상계, 신도시를 비롯하여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계획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 결과를 예측하겠죠. 자, 금리 등 현재 핫 이슈 2년 후 예측. 또 지금 가장 중요한 뜨거운 금리. 모든 게 금리가 다 빨아들이고 있죠. 금리 이슈가 다 왕창 빨아들이고 있죠. 저 이슈가 과연 2년 뒤에도 우리가 우상향, 고금리를 걱정하는 상황인지 그것도 예측을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죠. 비교를 좀 해봐야죠. 여러 가지 주기에서. 자, 부동산 예측은 철저히 장기전. 오늘 사실 이 제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24년 우리는 오늘 이슈가 중요하지만 항상 몇 년 뒤가 더 중요하다. 이래서 왜 더욱더 중요한 건 뭐죠? 이런 거죠. 수요 공급 간에 항상 괴리가 있죠. 수요는 당장에 오늘 정책적으로 양도세 영원히 없애버릴게 이만 하면 당장에 많은 수요가 1초 만에 발표 1초 만에 발생하지만 공급은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급할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 얼마나 과정 복잡한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 다 합의가 필요한지. 상대적인 저는 상대적으로 어떤 시간차 이것 때문에 많은 괴리가 생겨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은 장기적 그래프를 찾아서 가야 된다. 시장은 이런데 그 숨어있는 장기적 그래프를 찾아서 가야 돼. 이게 내려가던 올라가던. 자, 단기적 무기와 장기적 폭탄. 단기적 무기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죠. 막 난도질 하고 있죠. 모든 걸. 장기적 폭탄은 장기적 우리가 공급 폭탄하면 되죠. 그러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이게 두 개가 연결되면 안정화되죠.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가 문제죠. 저 연결고리. 왜? 금리는 철저히 단기적 이슈. 왜? 워낙 항상 빠르고 왔다 갔다 하죠. 공급은 죽었다 깨나도 거북이.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이 요즘에 가끔 하는 분이 있어요. 공급 없어도 임대로 살면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동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임대로 쭉 살게. 뭐 금리도 저물량 저꼴이고 원자재도 오르고 집값이 떨어져도 보통 아닌데 일부 떨어져도 가격 자체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동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동 안 하면 서로 전입 전출 없으니까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선 잠깐에 거쳐서 그걸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만 않죠. 이렇게 풀어볼게요. 100가구 도시에 필요한 주택수.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100가구가 있어요. 100가구. 100가구의 가족이죠. 100가구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100주택, 가구 잘못 썼네요. 100개의 주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왜? 2주. 도시라는 거 여러분 지금 보시죠. 도시, 우리가 수많은 도심 정비 사업을 발표를 하고 있죠. 크던 작던 빨리 가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뭐가 나오죠? 멸시하고 2주. 뭔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딱 100가구 있는데 여전히 100가구 사는데 그 중에 20가구가 사업을 가겠대요. 아니 10가구가 사업을 가겠대요. 근데 10집이 없잖아. 우리 빈 공간이. 나가야 되죠. 도시라는 게 항상 노후되고 다시 개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주라는 이슈가 상당히 커요. 특히 역사가 오래된 대도심 위주 특히나 그렇죠. 쭉 이어오는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딘가는 썩어 있죠. 도시의 어딘가는 대도심은. 이주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10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 이슈인 거 그거죠.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분화, 가구수 분화를 말하는 거죠.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쭉쭉쭉. 집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나눠 쉐어하우스 하면 된다. 한계선이 명확하죠.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지역으로 산업이나 모든 게 집중되니까 돈이 전입이 일어나죠. 어떡할 거요? 100가구가 있다 해서 100가구만 있으면 집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 현상이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동을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임대가는 쭉쭉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올라갑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9년에 어떤 사태였냐면요. 역전세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아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역전세라는 단어를 포털에 다음이던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기사들 검색해서 보면 2019년 기사 되게 많이 뜹니다. 그때 하나같이 다 저런 투죠. 전세값 하락 지속, 역전세 위험, 전국에 12만 가구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급 정책 안 하고 여전히 규제를 일변도 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폭탄 맞은 거죠. 우리가 물론 저금리 유동성도 있지만 첫째 공급적 측면에 우리가 상기 신도시 왜 했다? 집이 없어서. 물론 유동성 문제, 집값이 오른 것도 문제가 크다. 근데 그게 전체 이유는 아니다. 금리가 걔는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듯 하다. 많이 말고 조금. 왜? 금리는 한 놈만 패니까, 서민들. 자, 월세 가속화 그래서 일어나고 있어. 어떤 분은 또 이제 월세 가속화 되니까 전세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코미디죠. 월세는 임대 아닌가요? 월세든 전세든 전세 지표에서 임대 가격은 하락 신호가 아직 없죠. 쉽게. 단지 내는 돈,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싸서 법 제도의 틈에 의해서 월세 전환 비율이 낮아서 월세 사는 거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뭐 공부하는 분들은 2019년 기사 한번 쭉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재밌어요. 2004년 연결하면 더 좋을 거고. 자, 효과 빠른 약발. 이 금리의 특징이죠. 한 방에 바로 이번 주 연준도, 영란은행도, 영국, 미국 연준도 다 금리 인상. 미국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한국도 빅스텝, 금리 쭉쭉 오르겠네요. 금리 효과는 빨라요, 당연히. 왜? 복잡하지가 않죠. 주택 공급처럼 뭐 이렇게 땅도 수용해야 되고 뭐 조합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죠. 단순해요. 올리자, 올리면 돼요. 물론 많은 걸 고려하시겠지만 올리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효과는 그래서 빠르게 수요를 억제하죠. 죽이죠. 수요만 죽이나요? 공급도 위축시키죠. 상당부. 왜? 모든 비용이 뜨는 거잖아요. 위로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급 위축이 별 문제 아닐 때도 있겠죠. 집이 충분하다면. 근데 우리가 상기 신도시 왜? 기억하자. 우리 상기 신도시 왜 했죠? 집값만 올라서? 아니죠. 궁극적으로 원천 문제를 따져봤더니 집이 부족하더라. 19년에 역전세를 공급하던 여러 가지 걱정하던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이 부족했더라. 요즘도 강원도나 일부 지역들 가면 뭐 군산도 있고 뭐 일부 이제 평택처럼 삼성 효과도 있는 데 있지만 이게 정말로 임대가 계속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강원도도 지금 23개월째 연속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단기전 냄비 이슈. 계속 제가 금리를 저는 그렇게 항상, 금리는 계속 변동하잖아요. 대외적인 거잖아요. 경제 역배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냄비, 금리 변화로 보는 거죠. 2년 뒤에도 쭉,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렇죠? 만약 2년 뒤에 우리가 우상향 계속 가면, 너도 나도 박살나 있겠죠. 뭐 경제는 뭐 기업들 뭐 난리가 아니겠죠. 그때는 다르게 걱정하겠죠. 2024년은 지금 미 최고 위기 예측 전문가 2년 내 침체 확률 50%. 미국 경제가 내려앉을 것 같다. 금융시장 퍼펙트 스톰. 분명히 우리는 2년 뒤에는 저것 때문에 경기 뭐를 걱정한다? 호황이냐 불황이냐? 불황이겠죠. 걱정 이슈가 다른 거예요. 금리가 진짜 이대로 2년 가면 걱정 이슈가 달라요. 그때는 붐업. 이거 하겠죠. 그 2년 동안 공급도 계속 위축될 거예요. 왜냐? 장기적 폭탄 예조. 2024년 우리의 최고의 걱정거리 이대로 간다면 뭘까요? 금리가 주택을 공급하진 않아요. 주택 공급하지 않습니다. 쌓이는 주택 문제가 쌓여가겠죠. 어떤 문제를 쌓여갈 거냐? 뒤에 좀 볼까요? 정부 주도 사업은 속도 빠르다? 무슨 말이냐? 숨통 틔울 상기 신도시 하세월. 토지 보상 완료한 계양조차 이주 난항, 이주 문제, 뭐 이의 제기를 행정소송한다는 얘기고요.
고향 창릉은 토지 보상 착수도 못했대요. 토지 보상. 심각한 거죠. 태릉 CC 주택 공급 또 삐걱. 주민 주변 반발에 태릉의 국가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고 있죠. 정부 주도는 쉴 것 같다고 항상 얘기했죠. 걱정 없이 쭉 가겠다. 가는 거 없네. 계획 말고요. 떠드는 계획 말고요. 괜히 정부 계획 믿었다가 괜히 어떤 이 박탈감 느끼게 하는 거 말고요. 현실적 공급 시기를 얘기해 줘야 되죠. 그걸 또 우린 가늠해야 되죠. 그런 사회에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심 정비 사업, 누구 마음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은 주택 공급에 지금 이제 그 공급처로 보는 것들, 도심 정비 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 뭐, 리모델링, 기타. 한남 뉴타운, 조합장들의 기계, 남산 경관보호구도 제한 풀어보겠다. 2, 3, 4, 5 구역 한남 뉴타운 조합협의체 구성. 우리가 한남 뉴타운 되면 집을 공급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자세히 봤더니 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죠. 많지 않은가 보다. 요즘에 집값이 그래도 많이 뛰었는데 여전히 뭐가 안 되나? 왜? 조합사업은 비즈니스잖아요. 뭔가 이렇게 집값이 좋을 때 사각이 좋잖아요. 근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거는 무언가 사업성이 결여됐다는 거죠. 무언가 규제 하나가 꽉 막고 있어서 2, 3, 4, 5 구역. 보통 조합 내에서 협의 보기도, 합의를 보기도 되게 힘든데 2, 3, 4, 5 구역끼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상당히 큰 제한이라겠죠. 그런 거예요. 숨은 조합원도 많고 불법 건축물 조합원도 많고 그게 한남 뉴타운이죠. 실질적 공급이 만만치 않다. 자, 현금 청산은 안 돼.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 소규모 재개발 막 밀어붙이고 이제 가라고 막 하고 있죠. 근데 현금 청산 대상. 이제 이 권리 창성, 권리 산정 기준 때문에 이게 집 사고 파는 거, 전매 제한 기준 말하는 거, 그걸 이제 묻겠다는 거여서. 그러니까 또 어떤 구역은 그 안에 이제 조합을 빨리 설립해야 돼요. 8월 며칠 안에. 근데 저걸 못하는 집단들은 못 가겠죠? 쉽게. 왜? 제한사항이니까. 그럼 찬성 안 할 거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저것조차도 우리가 많이 가게하려고 되는 수요가 많은 것도 쉽지가 않다. 이것도 이제 쭉 2년 동안 쌓여가는 문제예요. 자, 건설 안에 이건 무슨 소리죠? 둔촌주공은 너무 잘하는 소리시죠. 자, 자재난 계속 건설 수주 안 하는 게 낫다. 아예 수주 자체는 안 하겠대요. 정부의 건설사가 있나요? 없죠. 정부도 건설 직시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쭉 올해는 기본이고요. 매년도 마찬가지고 뭐 멸실도 대기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금리 문제가 한동안 계속 쭉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문제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년 뒤 이슈는 저것보다는 공급 문제 악화, 공급의 악화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위해 걱정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요. 뻔한 금리 인상. 금리는 지금 걱정하시고요. 아니고 전혀 예측 불가한 주택 공급 현실. 지금 보셨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부 주도 사업도 그렇고 도심 재생 사업도 그렇고 건설사 상황도 그렇고 예측 가능한 게 쉽지 않습니다. 저거죠, 저거. 2년 뒤에 이슈는. 부동산은요, 최소 2, 3년 앞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고 2, 3년 뒤. 왜? 여러분 지금 살지 말지 결정의 이유가 2, 3년 뒤니까. 그게 맞춰서 걱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